이 사건이요. 작년에 2023년도 9월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조금 말이 많았던 사건인데 처음 사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했지만 지금 1년 만에 그 내막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사건도 사건인데 그 뒷배경이 더 경악스럽습니다. 2023년 9월 17일이었어요. 가을에 밤 9시였는데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 로미오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름 되게 예쁘죠. 로미오빌. 제가 혹시나 그럼 그 옆에 줄리엣 빌도 있나 검색해봤거든요. 없더라고. 캐나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은 함께 할 수 없었다. 아무튼 로미오빌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제 여동생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요. 집에 가도 문도 잠겨 있고 그 두드려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 좀 안 될까요? 신고자는 조라이다라는 여성의 오빠였어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사진 되게 어리게 나왔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조라이다입니다. 조라이다의 오빠가 신고를 한 거예요. 동생 집에 갔더니 연락이 안 된다. 아무도 없다.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쭉 동생네랑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동생 가족, 남편 있죠. 어린 아들 둘이 있고 강아지도 3마리 키워요. 이 대식구인데 이 식구들이 어디 이동하면 분명히 오빠한테 얘기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집에 있지도 않아. 느낌이 싸한 거지.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로미오빌 경찰은 이제 웰페어 체크라고 하거든요. 조라에다 집에 가서 쿵쿵쿵 경찰입니다. 계시나요? 소리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 잠겨 있고. 경찰은 이 창문으로 집안을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조용해요. 조명이 하나 켜져 있긴 한데 그게 현관문 쪽에 켜져 있는 거라서 집 안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경찰이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제 밤이니까 이제 라이트 들고 이렇게 안으로 보니까 거실에 TV가 넘어져 있고요. 커피 테이블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멀쩡한 집에 그게 왜 쓰러져 있겠어요? 뒤돌아서 뒷문 쪽으로 가보니까 이 뒷문 보통 하우스에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거든요. 그 뒷문은 이렇게 보통 문에 유리창으로 반투명 유리창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개가 2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 아니다. 경찰관 지금 딱 2명 출동했는데 이 집에 이거 강도가 든 거 아닐까? 이렇게 경찰이 빨리 추가 지원 이제 요청을 하고 여기 지원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차고 안을 이리저리 살펴봐요. 혹시나 뭐가 없나. 근데 일단 강아지가 죽어 있고 조용하고 아무래도 이 문 따고 들어가야겠어. 그렇게 몇 분 만에 경찰차 여러 대가 옵니다. 이 시점에는요 조라이다의 오빠도 아까 신고 전화했던 오빠도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경찰은 혹시나 아직 강도가 무장한 상태로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총 들고 방패까지 챙겨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문 앞에서 하나 둘 셋 으차 하고 들어갔는데 집안이요 온통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얼마나 역한지 경찰들이 왜 구역질이 났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발견됐던 거 아까 유리창으로는 이제 강아지 2마리 죽어 있는 거 봤는데 실제로는 3마리였습니다. 뒷문 바로 앞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 있었고요. 벽에는 누군가 락커로 F자를 크게 그려놨어요. 이 오른쪽 까만색 락커로 칠한 겁니다. 그리고 책상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경찰은 주방을 지나서 복도로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이미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 남성 바로 옆에는 방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이 얼마나 이렇게 쿵쿵쿵 내려친 건지 문이 부서지다 못해서 거의 뜯긴 수준인 거예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 바로 앞에 여성이 한 손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 발의 총상을 맞았고요. 바닥에 혈흔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끔찍한데 끝이 아닙니다. 여성이 쓰러진 방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린 남자아이들, 사진 속에 이 아이들 둘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각각 머리에 총알 한 발씩 맞고서 지금 이 일가족이랑요 강아지까지 다 죽인 거예요. 진짜 어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총에 맞기 전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총을 쏠 수 있다고? 이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었고요. 남편은 38살,
알베르토 롤란이고요. 아내는 32살 조라이다 바토로메이, 신고자의 여동생, 그리고 10살 난 형 아드리엘, 7살 막내 디에고, 거기다 강아지 3마리. 이건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정말 어디 조선시대로 치면 멸문지화라고 하죠. 가문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 수준입니다. 대대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의료팀, 포렌식팀 다들 몰려와서 집안을 확인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창문에서 방충망 2개가 이렇게 정교하게 칼로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로 들어왔나? 근데 그러기에는 방충망이 너무 깔끔해. 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지원팀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도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죠. 만약에 강도면 돈이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총으로 위협하고 그냥 잽싸게 도망가야지. 왜 수고스럽게 살인까지 저지르겠어요. 그것도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뭐 한다고. 이런 패턴은요, 높은 확률로 원한 관계다. 면식범이겠다 짐작을 합니다. 수사팀은 가족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다른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싹 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근데 누구 하나 이 가족이랑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 원한을 샀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빚진 것도 없었고, 또 이 가족이 총을 소지하지도 않았어요. 불법 무기 소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약이랑도 거리가 멀고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고 평판도 좋았단 말이에요. 살인을 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동안에요, 수사팀은 부부의 휴대폰 기록을 다 열람했어요. 다 이제 확인을 해봤겠죠.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문자를 보냈고. 그러다 묘한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특히 아내 조라에다 휴대폰에서, 여러분 스냅챗 아세요?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좀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써요. 애들이 다, 젠지들이 다 스냅챗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처럼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인데요.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라져요. 뭔가 이렇게 딱 숨기기 좋은 그런 SNS? 문제는 조라에다의 대화 내용 중에 뭐가 있냐. 사랑해, 네이트. 당신은 로미오야. 난 줄리엣이고. 뭐야, 네이트? 조라에다가 바람 피나? 수사팀은 이 스냅챗 문자 기록을 따라가서 네이트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네이트, 이 사람이에요. 91년생. 당시 32살의 남자였고, 이력이 화려합니다. 폭행, 음주, 난폭 운전, 무면허 운전, 가택 침입 등등등. 경찰서 단골 손님이었지. 과거에 경비업체를 하나 운영하다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접고 아반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장에 누가 다니고 있었냐? 조라이다. 그리고 둘은 사건 발생하기 4개월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네이트도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 린다. 린다 이름은 정확히 에마 린다인데요. 제가 편의상 린다라고 부를게요. 둘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사이긴 한데 교회에서 간단히 세레모니만 하고 정확히는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부부가 존재하니까 아이가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집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안 했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이트랑 린다 부부도. 또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17살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럼 네이트가 32살인데 17살이 어리면 미성년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연상의 와이프. 린다가 50살이에요. 거의 엄마야. 아무튼 이 커플이 17살 차이입니다. 부부가. 근데 이 부부가 한 집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누구냐? 린다가 아이까지 낳았냐? 이건요, 네이트가 옛날에 과거에 바람펴서 생긴 아이예요. 린다 아기 아니고 혼의 자식. 근데 린다한테 나중에 나오지만 네이트가 바람을 좀 많이 폈거든요. 린다한테 사정 해가지고 제발 내가 이 애기 키우게 해주면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필게. 그렇게 해서 제발 같이 키우자고 부탁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집에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들. 좀 복잡해요, 가정사가. 아무튼 이 네이트 진짜 재벌을 못 준다더니 또 조라이다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수사팀은 사건 바로 다음날 네이트 찾아갑니다. 일단 엮여 있는 사람 다 조사해 봐야 되니까. 경찰은 네이트 씨? 사망한 조라이다 아시죠? 네이트는 조라 누구요? 조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몰라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쯤 되니 수사팀 뭔가 냄새가 나죠. 네이트 책상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보는데, 자,
이게 뭐죠?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발견을 했어. 파티션 옆에서 딱 뜯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당신 너무 사랑해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경찰은 이게 뭡니까? 만난 사람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준 거예요. 와이프. 아 그럼 와이프? 오케이.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되죠. 안 그래도 당신 만나고 나서 그 당신 와이프 그 린다라고 했나? 린다한테도 가려고 했어요. 절차상. 그제서야 네이트는 그게 아니라 결국엔 바람을 폈다. 내가 불륜을 했다. 이제 인정까지 하는데 끝까지 조라이다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이래요. 제가 원래 바람 많이 폈고요. 조라이다는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사팀은 구린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네이트 씨, 그 휴대폰 좀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몇 시간만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게요. 그러자 네이트는 거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집요하게 설득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수색영장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때 휴대폰 주면 삭제된 문자랑 뭐 통화, 사진 다 복구할 겁니다. 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한 며칠 걸리는데 지금 순순히 주면 얼른 빨리 확인하고 저녁에 바로 돌려줄게요.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싫대. 아니요, 싫어요. 형사님, 지금 저 의심하는 거 맞죠? 아, 휴대폰 대신에 여기 내 컴퓨터 가져가세요. 그거 조사하면 되겠네? 끝까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영장은 없지만 이 정도 반응이면 거의 나 수상한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팀은 잠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 그렇다면 차는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저기 있는 SUV 저거 당신 거 맞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이트는 그것도 안 된대. 수사팀은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척 하다가 야, 저 새끼 뭐 있는 것 같다. 네이트 차 근처에서 잠복을 한 거예요. 네이트 퇴근하고 어디 갔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네이트가 눈치를 살살 보더니 회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SUV 타고 막 황급히 어디론가 가는데 좀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굴 만납니다. 아마 뭐 친구나 뭐 지인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친구 차로 옮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이 광경을 보고 경찰은 급습해가지고 stop it 열어봤더니 9mm 권총이 있네. 총을 친구 차에 두려고 했다고? 뭐가 무서워서? 경찰 만나고 바로 뒤에? 30분 뒤에? 경찰은 권총 바로 압수해버리고요. 일단 조사가 필요하니까 포렌식 팀으로 보내고 이때도 네이트는 아직 체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뭐 내가 살인자다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수사팀이 네이트 알리바이 확인하러 그 집으로 갔어요. 가서 와이프 린다를 만났는데 린다는 갑자기 집에 형사들이 오니까 완전 어리둥절해 하면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당신 남편 네이트 살인사건 용의자로 조사 중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집에서 나와서 저랑 단둘이 얘기하시죠. 이 집에는 네이트도 있었거든요. 네이트 모습 보이죠? 옆에 키우던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나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린다는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에? 뭐 살인이요?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해하면서 경찰차로 이동을 했는데 린다가 차에 앉자마자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서럽게 막 꺽꺽 막 넘어가요. 경찰은 왜 우는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오늘 낮에 잠시 네이트랑 연락이 안 됐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는지 아세요? 사실 얼마 전부터요. 네이트가 엄청 불안해했어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자기가 살해당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형사는 순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네이트가 지금 살인 용의자인데 자기가 본인이 죽을지 모른다고? 린다, 그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네이트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남편이 아까 집에 와서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뭐 내였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폈구나 생각했죠. 참고로 이 통화는 네이트랑 경찰이 나눴던 통화입니다. 그러면서 린다는 계속 우는데 남편은 저랑 연애할 때부터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얼마나 바람둥인지 모릅니다. 어디 파티에서 누구랑 키스했고 몇 년도에 누굴 만났고 뭐 줄줄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남편이 바람펴서 힘들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했던 내연녀들 이름 중에는 사망한 조라이다도 있었어요. 경찰은 잠시 조라이다를 아세요? 그 여잔 제가 만난 적은 없고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기억해요. 분명 네이트는 조라이다 모른다고 했잖아. 물론 거짓말인 것 같긴 했지만. 근데 린다까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네이트 알리바이도 진술을 하는데요. 주말 내내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요일 오후였단 말이에요. 이 주말에 네이트는 린다랑 금요일부터요. 술을 진탕 마시고 토요일엔 늦잠을 잤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또 일요일에는 같이 빨래하고 저녁에 외식하고 돌아와서 한 9시쯤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이면 물리적으로 네이트가 살인 저지르는 건 불가능했겠죠. 게다가 이제 린다는 네이트에겐 총도 없다고 말해요. 네이트는요, 그냥 그 페인트볼 그 정도만 취미로 했지 총기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미 네이트에게서 압수했던 그 총기 포렌식 팀에 넘겼는데, 그럼 그 총은 누구 거야? 총 라이센스도 없는데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어? 린다, 그럼 당신은 총이 있어요? 네, 저는 라이센스도 있고 뭐 총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사팀은요, 린다의 딸들에게도 찾아가거든요. 린다 딸은 이미 둘인데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어요. 혹시 그 네이트 봤을 때 수상한 거 없었나요?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이트가 얼마 전부터요, 계속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나 뭐라나 엄청 불안해했어요. 엄마 린다랑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이트는 계속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심지어 집 안에 도청 장치가 있다고, 몰래카메라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 왜 그런 의심 가는 장비들 있죠. 랩탑에 달려있는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막아두고, 리모컨에 있는 센서도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두고, 도어벨 카메라, 인터넷 라우터, 이게 뭔가 센서나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거다, 그런 건 죄다 이제 까만색 전기 테이프로 다 가려둔 거예요. 약간의 구멍만 있으면 불안한 거지. 렌즈, 센서. 한 번은 린다 딸이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 집에 놀러 왔는데 리모컨을 딱 보고, 뭐야 이거, 떼버렸어. 테이프로 떼버렸어. 그때 네이트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오 마이 갓, 너 그거 왜 뗀 거야? 나 지금 노출됐잖아. 나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당황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사팀은 와, 뭘까? 진짜 네이트의 정체가 뭘까? 혹시 정신질환이 있나? 정말 조현병인가? 뭐 그런 의심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망한 조라이다랑 알베르토 부부 휴대폰 포렌식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상한 게 나와요. 부부가 죽기 3주 전부터, 거의 그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협박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조라이다, 특히 네이트라는 사람 만나지 마. 절대 만나면 안 돼. 얼마 뒤엔 또 네이트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지. 네이트는 지금 살인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어. 멀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질 거야. 너무 섬뜩하잖아요. 불륜으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살인 용의자라고? 알베르토 휴대폰에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당신 와이프에게 경고했는데 귀등으로 안 듣네요. 네이트 말이죠. 권총, 소총 항상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 와이프, 그 아이들 엄마가 지금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또 다른 문자에는, 알베르토,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멍청한 와이프 때문에 이제 당신 아이들 영영 못 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살기 돋는 단어들로 가득한 거예요. 경찰이 번호 추적하자 번호폰. 번호폰은 한국의 선불폰이라고 하죠. 누군지 추적이 안 돼요. 이 협박자 누구였을까? 수사팀은 네이트의 휴대폰도 확보를 해서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이 작업은요, 휴대폰 안 줬잖아요, 네이트가.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경찰이 네이트 휴대폰을 압수하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은 휴대폰에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다 복구를 하는데요.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치 과거를 다 열어봤더니 정말 지금 이 일가족 살해 사건 관련된 배후에 너무나 어이없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일단 네이트는요, 2021년부터 무려 2년 동안 진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게 맞아요. 받긴 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조라이다 죽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발신자 누구였냐? 최소 3명 이상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고 번호도 달라요. 다 번호폰. 한 명은 멕시코 카르텔 일원이었고요. 또 한 명은 뭐 불가리아 해커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암살자다, 내가 히트맨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이들이 돌아가면서 2년 동안 문자로 계속 네이트에게 지시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가장 최근에는 빈번하게 연락 온 인물이 바로 불가리아 출신 해커. 그는 문자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그렇지 않으면 너랑 네 와이프, 네 가족들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네이트가 협박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는 뭐야? 무시했는데 다음 날에는요. 이 해커가 진짜 내 PC를 해킹한 건지 아니면 뭐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깐 건지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는 사진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내가 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메시지도 있어요. 내 말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그 문자가 영어도 아니에요. 불가리아어로. 불가리아 해커라며. 그래서 불가리아어로 네이트는 이거 번역해보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네이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밥은 몇 시에 먹었는지, 출퇴근 언제 하는지, 그냥 누가 저기 하늘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이트가 전자기기에 테이프, 막 칭칭, 뭐 이런 거 칭칭 감아두고, 아, 이 해커가 우리 집의 모든 정보를 해킹하고 있구나. 무섭죠. 네이트는 답장도 하는데요. 아,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자, 해커 답은 정말 생뚱맞았는데요. 너가 바람 피우고 있는 조라이다 말이야. 조심해야 할 거야. 그 사람은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경쟁 카르텔 소속이야. 에? 조라이다가 카르텔이라고? 아니, 조라이다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요? 네이트는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왜 여러분 뭐 미드 브레이킹 배드나 베더콜 사울 이런 거 보면 카르텔들이 자기 신분 숨기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닭집에서 닭 튀기고 빨래방도 하고 세상 평범해 보이는데 뒤에선 약 팔고 사람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네이트는 혹시나 진짜 그럴까? 완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불가리아 해커가 얘기해주는데. 그래도 조라이다가요. 아니 이런 협박을 받았으면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 네이트랑 조라이다랑 둘 다 협박받고 있는데 안 헤어져요. 뭐 엄청 좋아했나 봐요 둘이. 한번 둘이서 이렇게 모텔에 갔어요. 둘이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또 불가리아 해커가 귀신같이 알고서 문자를 띵 보낸 거예요. 네이트, 내 경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당장 네가 만나는 그 여자 죽여버려. 안 그럼 너가 죽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마. 911 신고하는 순간 너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쯤 되니 네이트가 진짜 무서워졌나 봐요. 아, 나 911에 신고도 못하는 거야? 뭐 나보고 죽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린다에게 털어놓습니다. 진짜 911 신고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린다, 미안해. 사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웬 미친놈이 날 협박하는데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와이프한테 불륜 고백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미 네이트가 이 해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다. 진심으로 찐으로 믿고 있었던 거지. 나 911 전화하는 순간 나 죽는다. 아니 자기 불륜 저지른 걸 와이프에게 집으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해커에게 협박받고 있는데 그렇게 린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린다 한숨 푹 쉬더니 지금 우리 가족이 살해 협박 받고 있는 거야? 네이트, 이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그냥 조라이다 죽이는 게 맞아. 토요타 제정신 아니죠. 네이트는 해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라이다 죽일 테니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혀요. 해커는 오케이. 문자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지령을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라해. 해커는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라이다 집 주변에 어떤 도로가 있는데 몇 시에 가족이 차를 타고 들어온다. CCTV는 어디에 있는데 사각지대로 가야 한다. 얼굴도 복면으로 숨기라고 했고요. 뭐 탄피랑 총알에 지문 남으면 안 되니까 장갑을 반드시 껴라.
또 알리바이도 만들어야 된다고 일부러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해커가 강조한 것, 가장 강조한 것. 집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살해해라. 그렇게 해야지 뭐 경찰 수사까지 모두 피할 수 있고 자칭 똑똑한 불가리아 해커가 지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대. 문제없이. 그렇게 2023년 9월 1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이었어요. 평화로운 주말에. 조라이다 가족은 낮잠 자고 있었거든요. 알베르토가 전날 야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알베르토 혼자 마스터룸에 자고 있었고 조라이다는 아이들 방에서 10살 아드리엘, 7살 디에고 셋이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뒷문 쪽에서 뭔가 이렇게 쿵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알베르토가 들었어요. 잠에서 깼어. 눈 부비면서 뒷문으로 갔는데 문을 열었어요. 시간이 낮이었잖아요. 밝으니까 밤에 막 이런 소리 들리면 알베르토도 문을 쉽게 열진 않았을 거예요. 낮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건장한 아저씨가 뒷문을 딱 연 거죠. 문 열자마자 복면 쓴 무장한 네이트 탁 총을 쏴버립니다. 알베르토 깜짝 놀라서 방으로 쏜살같이 도망치는데요. 그 뒤에서 탕탕탕탕탕 5발을 더 쐈어요. 그러고 복도에 쓰러집니다. 이 총소리는 당연히 조라이다 아이들 다 들었어요. 조라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는데 문 잠그려고 했겠죠. 근데 그 사이 네이트가 문고리를 딱 잡고 미는 거예요. 조라이다는 안간힘을 다해서 못 들어오게 막 문을 꾹 막고 있었는데 이 모습 아이들도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 조라이다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으면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외치는데 이 뭐 성인 남자가 이렇게 문을 미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네이트는 발로 문을 미친 듯이 막 쿵쿵 차는데 와 조라이다가 그래도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문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네이트는 겨우 막 문을 열고 막 쿵쿵쿵 하는데 서로 실갱이 하니까 문이 한 요 정도 열린 거예요. 딱 요만큼 총구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이 딱 열리자 그 사이로 문틈 사이로 총구를 딱 집어넣고 탕 여기 조라이다가 맞았어요. 이 총에 맞고 힘없이 쓰러지니까 문이 스르륵 열렸겠죠. 바닥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네이트는 성큼성큼 방 구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요. 큰아들 아드리엘은 수면 안대를 쓰고서 너무 무서우니까 앞을 보기 싫은 거죠. 안대 쓰고 막 울고 있었고 디에고는 자기 아끼던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없는 아이들을 보고도 네이트는 한 명씩 머리에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 모습 조라이다 아직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죽는 걸 다 지켜봤어요. 물론 복면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이트다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몸만 봐도 알지 않을까? 자기랑 바람핀 남자였으면? 이렇게 숨소리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도 몸인데 냄새로 알 듯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라면 알 것 같아. 그냥 그 걸음걸이만 봐도 왜 우리 뒷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아무리 복면 써도 난 알았을 것 같아. 그렇게 아이들 죽이고 의식이 조금 남아있는 조라이다에게 다가가서 한 발 더 쏩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자 개들은 처음에 네이트를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그 집 지키는 개들, 큰 개들 그런 애들은 강도가 들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강도들이 먼저 죽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개부터 먼저 처치하고 살해한다. 이 집 강아지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뒷문으로 나가려고 막 뒷문 좀 잔인한데 그 뒷문에 발톱 자국이 막 이렇게 남아 있었어. 얼마나 긁었으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망할 놈의 해커가 알려준 지령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죽인 겁니다. 왜 죽여요? 그리고 네이트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뭐 소파, 테이블 뭐 일부러 다 쓰러뜨려 놓고 락화로 이제 F를 먼저 그리는데요. 이것도 F라고 막 하다가 페인트가 다 됐나 봐. 흔들어도 안 나오더래요. 네이트는 막 모르겠다. F까지만 쓰고 그냥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출근까지 한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그냥 약간 바보인 척, 약간 모자른 척을 하는 것 같아. 몰라, 진짜 모자란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 바디캠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데이트의 모습, 표정 이런 게. 근데 진짜 그렇긴 하네. 아니 총을 이런 일을 벌이고 총을 자기 차에다가 놔뒀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불가리아 해커의 요구대로 네이트가 움직인 건 맞아요. 사건 발생하고 3일이 지났어요. 경찰은 네이트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범행 과정을 쭉 설명해 드렸지만 경찰은 초반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3일 지났을 때 아직도 네이트에 대한 체포 영장은 안 나왔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알죠. 경찰도 바보가 아닌데 유력한 용의자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쫓고 있었는데 3일 동안 네이트는요 엄청 힘들어하면서 변호사랑 미팅도 하고 뭔가 지 혼자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엄마도 네이트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타겟 슈퍼마켓에서 만나는데 주차장 차 안이었어요.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이트 얼굴이 시뻘개져 있고 엄마는 옆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아마도 범행을 털어놓지 않았을까. 이 모습은 경찰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사건 발생 3일 만에 911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린다의 딸. 저희 엄마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린다가 집에도 없고요.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안 왔대요. 경찰은 뭔가 쎄하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 아, 네이트가 린다까지 납치한 거야 지금. 네이트가 지금 조라이다 일가족 살해한 거 분명한데 얘가 지금 정신 나가서 린다까지 납치해가지고 도망갔다. 네이트 빨리 찾아야 한다. 비상이다. 경찰차 여러 대랑 뭐 네이트 휴대폰, 차량 번호 막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면서 막 움직입니다. 그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집 근처가 아니라 진짜 도망간 거였어요. 회사 근처도 아니고 집에서 1000km 떨어진 곳. 오클라호마주의 카투사라는 곳에서 잡힙니다. 로미오빌 경찰은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카투사 경찰에게 지금 살인 용의자가 와이프를 납치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카투사 경찰이 네이트 차를 발견을 해요.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월마트 주차장. 근데 이 부부가 네이트랑 린다가 월마트에 갔다가 걸어서 나오는데요. 아니 카투사 경찰은 분명히 네이트가 와이프를 납치했다고 했는데 근데 경찰이 예상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둘의 모습이. 둘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다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납치범이랑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부. 뭐야 분명 납치됐다고 했는데. 부부 모습이에요. 월마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쇼핑하고 계산도 하고 문 밖으로 나오는데 파란색 옷 입은 할머니가 뭔가 농담을 했나 봐요. 불렀어. 린드가 뒤돌아본 거예요. 둘은 웃으면서 혹시 표정이 잘 보여요? 얘네 지금 막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고 이 모습을 경찰이 쫓아갑니다. 경찰은 일단은 경찰도 이제 전달 받았으니까 얘네 잡아야 된다. 쫓아가요. 근데 이 월마트에서 바로 체포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얘네가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동시에 경찰차가 뒤에서 따르는데요. I-44 이 고속도로에서 한 2분 정도 달리는데 경찰은 네이트 차 멈춰 경고하는데 네이트는요 이때부터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 쿵 바꿔서 멈춥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서 소총을 겨누고 차에서 내려 나와 소리 지르는데 뭔가 네이트 차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중앙분리대 박으면서 처음엔 차에서 연기만 났는데 나중에 불이 크게 번지는 거예요. 경찰은 그래도 이렇게 총 겨누면서 계속 차로 가는데 점점 다가가자 탕 총성이 한 발 울렸습니다. 곧바로 탕탕 두 발이 더 들렸어요. 불에 타는 차 안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예상이 되죠. 경찰은 다급하게 네이트랑 린다 막 꺼내보려고 하는데 아니 차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혹시 길 가다가 불난 차 보셨어요?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열기가 후끈후끈 하거든요. 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찰들이 맨몸으로 막 차 문 열려고 하고 유리창 깨부시고 네이트랑 린다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조수석에 있던 린다는 경찰이 꺼냈어요. 반대편 운전석은 경찰이 건너가서 지금 유리창 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차 고속도로 다 막았잖아요.
한 대도, 한 라인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저 예전에 한번 잘못 걸린 적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있었어요.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거 뭐 앞으로 잘못 갔다가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기다려야 하는 거죠. 가차 없어요.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린다랑 네이트 다 꺼냈는데 린다 이미 사망했고요. 네이트 여기 턱에 총 한 발 맞았는데 의식이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갔지만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이트가 린다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은 거예요. 비겁하게 이렇게 죽은 거지. 근데 린다를 왜 죽였을까? 이거는 뭐 모릅니다. 아마도 둘이서 뭔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경찰에게 잡히면 같이 죽자.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에서 하하호호 하다가 2분 만에 사고 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사회자 선택을 한다고?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찾아야지. 불가리아 해커 정체 밝혀야지. 뭐 멕시코 카르텔? 뭔 소리야. 궁금하지 않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조종할 수 있나. 조라이다 가족을 다 죽여가지고 강아지까지요. 그냥 멸살시켜가지고 해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이상하잖아. 바로 린다. 네, 린다 맞아요. 린다가 전화번호 여러 개를 만들어서요. 2년 동안 네이트를 열심히 조정하고 있었어요. 언제는 카르텔이다, 마피아다, 나는 해커다, 나는 히트맨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그럼 너랑 네 가족들 다 죽어. 지금 정확히 린다가 무슨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네이트를 통제했는지 밝혀진 건 없거든요. 2년 동안의 그 문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통제당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가리아 해커가 네이트에게 협박했던 그 내용은 공개됐지만 그 전에 2년 동안 가스라이팅한 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공개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했던 게 캣피싱인 거죠. 캣피싱이 뭐냐면 자기 신분을 속여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 왜 로맨스 스캠은 돈이 목적 아니에요. 근데 캣피싱은 돈도 원하지 않아.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로맨스 스캠은 돈 받으면 그냥 팽 당하면 돼. 좀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근데 캣피싱은 목적이 돈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하라는 건 다 하게끔 사람이 지배당해버리는 거지.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계교 사건이라고 아세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한번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문자로 지령이 와. 내 휴대폰에 문자 이렇게 띵띵띵 와요. 근데 처음엔 나한테 간단한 심부름 정도, 사소한 거, 치킨을 배달시켜서 어디 갖다 둬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문자를 받는 여성이 아이들 엄마였어요. 나중엔 아동학대까지 한 거야. 아이들을 씻기지 마라. 잠을 재우지 마라. 학교에 보내지 마라. 그러다 애들이 죽었어요. 이 엄마가 10살, 7살? 두 딸을 물론 정확히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교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기계교회 지령이었다. 누가 지시한 거냐? 뭐 기계에 있는 뭐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 엄마의 친구가 질투심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 몇 년 동안이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트도 2년 동안 린다에게 당한 거지. 뭔가 정신적으로 좀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해커가 조라이다 일가족 죽여버려. 그 옆에서 린다도 부추겼죠. 그 방법 말고 없는 것 같아. 내가 지지해줄게. 도와줄게. 내 알리바이 만들어줄게. 둘이서 부부가 작당을 하고 저지른 거예요. 물론 네이트는 몰랐겠지만. 참고로 이 범행 과정 있죠? 제가 왜 집 안에서 벌어진 일 되게 자세히 이거 경찰이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까? 다 죽었잖아.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집에 홈캠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도 이런 범행 과정에 대해서 진술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공개는 못할 거고 그냥 경찰이 구두로 발표하는 것에 그쳤구나. 이 발표도 불과 지난달에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건 1년 만에 계속 100일에 쌓여 있다가 나온 건데 뭐 아마도 앞으로 더 다른 디테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